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사마천 원작 김원중 역자의 사기입니다. 중국을 넘어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 되는 작품으로 거대한 역사인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불후의 명저입니다. 라디오 드라마 사기에서는 사기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부터 민초였던 유방과 항우가 과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나라를 세우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하를 사로잡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담은 드라마 사기 18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항우 진영으로 유방의 화해를 위한 사절단이 왔다. 사절단의 대표 장량은 항우에게 정중하게 예를 올렸다. 조나라와 한나라의 지루한 대치를 마감하고자 한왕이 패왕께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옵니다. 우리 초군은 한군과 화해해야 할 이유가 없어. 오창의 곡식 창고는 우리가 확보했으니까 앞으로 3년은 아니 10년이라도 한군이 그 쥐구멍에서 손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한왕은 평양 땅으로부터 서쪽 땅을 한나라로 인정해 주시면 패왕을 천하의 대왕으로 받들어 모시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화해 조건이요? 그러하옵니다. 한왕은 대왕께서 봉해 주시는 제후로서 성심을 다해 대왕께 충성할 것을 맹세할 것입니다. 화해는 할 수 없어. 소인이 지금 올린 말씀을 믿지 못하시면 대왕께서 사절단을 보내시어 한왕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시면 아니 되옵니까? 내가? 하기야 사절단 보내는 것을 거절할 수야 없겠죠. 항우는 형량송으로 사절단을 보냈다. 유방은 진평이란 수화가 속삭인 계략으로 항우와 범증 사이를 가르기 위한 이간질을 획책했다. 항우가 누구도 잘 믿지 못하는 성정의 허를 찔러보는 계략이었다. 돌아온 사절단이 항우에게 보고하기를, 한왕이 진수성찬을 차린 상 앞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정중히 누가 보낸 사절이요 하기에 패왕께서 보낸 사절이요라고 했더니 한왕은 무엇이라고 하던가? 한왕은 버럭 나는 범중이 보낸 사절단인 줄 알았는데 항우가 보냈다면 대접할 것 없다, 철상해라 하기에 우리는 화가 나서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무엇이 어째? 패왕 고정하시지요. 저들이 검증사부, 유방의 그 말은 의미심장하구려. 패왕은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너는 이제 믿을 사람이 없구려. 패왕, 날 혼자 있게 해주시오. 패왕, 이제는 패왕의 천하로 정해진 것이나 같습니다. 이 노구는 더 이상 패왕을 도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패왕 혼자서도 충분히 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범증은 떠났다. 항우의 유일한 상담력이고
브레인이었던 범증이 떠나버린 것이다. 범증이 항우의 결점을 보완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항우는 알려고도 되돌아보려고도 않았다. 한편 형양성에서는 주상, 이런 농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터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저 항우와 싸우자는 것이오, 장량. 농성을 하는 것은 밖에 적을 칠 수 있는 강한 원군이 온다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한군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농성은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주상이 여기서 빠져나가 소하의 관중으로 가서 군사를 끌어 모아와서 나도 그러고 싶소. 허나 저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오? 빠져나가는 것은 저 진평이 또 잔꾀를 부리면 길이 있을 것입니다. 유방을 성에서 빠져나가게 할 진평의 계략은 기상천외한 속임수였다. 성 안의 여자들 2,000명에게 갑옷을 입혀 군사처럼 위장하고 맨 앞에 마차에는 기신이란 군졸이 왕의 복장으로 타고 마차 지붕에 유방의 깃발을 꽂아 성의 동문을 천천히 밖으로 나아갔다. 성벽 위에는 횃불을 올렸다. 그리고 기신이 소리쳤다. 나는 한나라 왕 유방이다. 초나라 패왕에게 항복한다. 성을 포위하고 있던 초나라 대군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으나 유방이 항복했다는 것을 실감하자 환호성을 지르며 전 군이 포위를 풀며 동문 쪽으로 몰려들었다. 범증이 없으니 이 농간을 꿰뚫어 볼 자가 없었다. 그 사이에 포위가 풀린 소문으로 유방, 장량, 경포 등이 10여 필의 말을 타고 도주했다. 형양성에는 잔류하는 군대만 남겨두고 형양성을 탈출한 유방 일행은 소화가 다스리는 관중으로 갔다. 소하는 장중의 보배다. 장정 3,000명을 모병해두고 날 기다리고 있었네. 주상, 우리는 그 3,000 군사를 이끌고 바로 떠나야 합니다. 형양의 잔류군이 초군에게 박살나지 않게 할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장량은 우리가 이 군사로 형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남쪽 완성으로 갑니다. 가면서 유방이 완성에 있다고 버티려야 합니다. 유방이 완성해. 아하. 그러면 항우가 형량의 포위를 풀고 날 잡으러 완성으로 달려온다. 그리고 우리는 완성으로 안 간다. 그런 속임수에는 항우가 안 속습니다. 우리는 완성으로 갑니다. 가서 패왕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항우가 공격해 오면 또 도망가나? 자, 어서 완성으로 떠납시다. 가면서 작전을 세울 것입니다. 유방이 완성으로 도망쳤다는 확실한 첩보에 접하자 항우는 일진을 끌고 황급히 완성으로 달렸다. 이진, 삼진도 뒤따라 형양성을 떠나 완성으로 향했다. 그런데 항우가 완성을 포위할 무렵 항우를 적대시하는 유격전의 맹장 팽월이 완성으로 가는 이진, 삼진을 공격했다. 이 급보가 날아들자 항우는 완성의 포위를 풀고 달려가 팽월을 쳤다. 이것은 범진 같은 책사가 없는 항우군은 항우 스스로가 판단하고 달려가는 전술을 구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장량의 작전이었다. 항우가 팽월의 노략질을 무시하고 완성의 일격을 가했더라면 유방을 죽였을 것이다.
항우가 떠난 사이에 유방은 도망쳐 성고성으로 가서 숨어버렸다. 그러나 주상, 패왕이 이 성고성으로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아니, 항우가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항우군에 우리 첩자가 숨어있듯 우리 군에도 항우의 첩자들이 있습니다. 성난 패왕이 형양성으로 쳐들어가서 우리 한군을 몰살하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또 도망가야 하겠군. 어디로 도망가시죠? 한신에게 가야지. 장량은 완성의 군사들을 추스르고 도망간 군사들을 불러 모아 초군에 항전하시오. 난 한신이 점령한 나라의 항복군을 이끌고 달려오겠소. 유방과 하우영은 단 둘이서 한신을 찾아 북쪽 황하를 건넜다. 주상은 패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한신이 주상에게 지원군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신은 그동안 보충병을 보냈었다. 한신은 지금 거의 10만에 가까운 군대를 거느렸다 합니다. 한신이 바빴지. 위나라를 평정하고 대나라 조나라를 멸망시키고 연나라를 굴복시켜 항화 이북 대륙에서 한신이 점령하지 않은 땅은 제나라뿐이다. 이젠 한신이 주상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한신이 나를 쳐? 나는 지금 하우영이랑 둘뿐이지만 한번 부딪혀 보세. 한신이 날 쳐 죽이는지. 한신은 위나라 땅 수무라는 현성의 군용을 치고 있었다. 한신은 느닷없이 나타난 유방을 보고 어리둥절한 눈으로 맞았다. 하우영은 지금 곧 한신 장군 휘하에 제장들을 집합시켜라. 예, 주상. 무슨 일입니까, 주상? 한신 장군은 지금부터 제나라로 출진하시오. 군사 2천을 데리고 가서 제나라를 침공하시오. 2천으로 제나라 대군을 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머지 군사는 내가 직접 지휘해 초패왕을 치겠소. 주상은 단신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렇소. 군졸 하나도 못 달고 도망쳐온 것이오. 그리고 제나라를 치라는 명을 내리려고 오신 것입니까? 한신 장군의 군사를 데리고 가려고 왔소. 장군은 제나라를 침공하러 가는 길목에서 점령지 조나라와 연나라 등에서 수만을 모병할 수 있지 않소. 주상의 명이시니 제를 치러 가야지요. 주상, 한신 장군의 휘하 장군들이 집합했습니다. 주상, 밖으로 나가시죠. 오늘부터 나 한왕이 이 군대의 상장군을 겸한다. 한신 장군이 상장군 그대로지만 장군은 오늘 제나라 원정을 가기 때문에 이 군대는 내가 지휘한다. 한신의 군대를 이끌고 사기 충천한 유방은 형양성으로 향했다. 그 즈음 항우는 산 짐승을 쫓는 맹수처럼 바빴다. 한신이 제나라 군대를 쳐부수고 초나라를 공격할 것이라는 첩보를 받고 용조와 주란 장군을 파견해 한신을 치게 하고 점령지 양나라 땅에서 날뛰는 팽호를 쳐부셔야 했다. 그때 항우의 초나라 군대는 유방으로부터 빼앗은 성고성의 본진을 치고 형양성도 점령하고 있었다. 초나라의 도 팽성은 거기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있어 보국의 원하를 위해 본진을 이전한 것이다. 항우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틈을 노린 유방이 황화 남쪽을 건너 성고성과 40-50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형양성의 항우군을 쳐서 다시 탈환해 농성했다. 오창의 곡식 창고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오창을 빼앗긴 항우군의 공격이 심해졌다. 전황은 항상 항우군 측이 유리했다. 아니, 지금 그 소리는 무슨 소린고? 항우군이 상문을 부신 소리 아닌가? 우리 군사는 대체 뭘 하느냐? 한신 장군이 보낸 전령이 와서 서문을 두드린 소리입니다. 뭐야? 한신이 원군을 보냈어? 전령이 왔습니다.
전령. 그래. 전하는 말은 무엇이오? 한신이 제나라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고비를 맞고 있는데 한신은 왕이 되겠다고? 주상, 우리는 형편도 전세도 불리합니다. 이럴 때 한신을 화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신에게 왕이 되어 제 나라를 공고히 지키라고 하십시오. 알았소. 왕이 되라고 하시오. 한편 그 형양성에서 좀 떨어져 있는 성고성의 항우 군영에서는 대사마 조구가 패왕에게 급보를 날린다. 무엇이? 팽월이 또 양땅에 나타났다고 했소? 내가 그놈의 군사를 모조리 쳐부신 줄 아는데. 팽월은 양땅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쳐부셔도 나타나서 군량고에 불지르고 야간 기습으로 초군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자가 양땅에 집착하는 까닭이 무엇이오? 그자는 초나라와 한나라가 사투를 벌이다 둘 다 죽으면 자기가 천하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양땅은 그 근거라고 짓거려댄다 합니다. 내가 양땅으로 가서 그놈의 목을 베어올 것인즉 대사마는 이 성고를 지키시오. 유방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대응하지 말고 성문을 굳게 닫고 지켜야 하오. 보름이면 그놈의 목을 치고 돌아올 것이니 아무쪼록 자중하시오. 양땅으로 출진하는 전날 밤 항우는 우희를 안았다. 성고에 오니 조구 대사마를 비롯해 사마원 장군, 동해 장군이 소녀를 우미인이라 부릅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라 일렀어. 패왕께서요? 호칭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헌데 패왕께서 출진하시면 걱정이 되옵니다. 걱정이 되다니. 무엇이? 대사마가 아랫사람을 꾸짖는 것을 들었는데 별일도 아닌데 벌컥 화를 내더이다. 그런 성깔이신데 성을 맡기고 떠나셔도 성문은 굳게 닫고 경솔한 짓을 하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두었으니 걱정 안 해도 돼. 자, 내 가슴으로 더 너와 난 하나가 되어야 해. 몸도 마음도. 네가 나의 힘이다. 소녀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패왕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야, 넌 내 안에 있어야 해. 아무도 없으니까 너밖엔. 양땅으로 진격한 항우는 팽월과 한나라 군사들은 쳐부셨으나 팽월은 도망가고 없어 목을 칠 수가 없었다. 항우가 말을 달려 성고로 귀환하는 중에 말을 타고 급보를 알리러 오는 전령을 만났다. 성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을 한군이 유린했습니다. 쳐들어와서 그들이 성을 점령했습니다. 쳐들어왔어. 놈들이 어떻게 쳐들어와? 한군 수십 명이 날마다 성문 앞에 와서 욕질을 하고 조롱하니 이를 참지 못한 대사마가 수비군을 내보내 그들을 치료하는데 숨어있던 한나라 대군이 밀려들어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성민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사들은 대부분 북문으로 도주했습니다. 대사마는? 대사마도 사마은 장군, 동해 장군도 성을 못 지킨 죄를 자책하고 자진했습니다. 환관 장일은? 우미인을 지켜야 할 장일은 어찌 되었느냐? 참, 그를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 몸이 빠른 환관 장일은 우미인을 모시고 재빨리 성을 빠져나가 우미인께서는 무사하십니다.
항우의 군사들이 성고에 이르자 종림의 장군의 군대가 우희를 호위하며 나타났다. 항우는 종림의 장군 휘하의 군사들과 주력군을 이끌고 한군이 점령한 성고성을 향해 비호처럼 진격했다. 항우군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자 누군가가 소리쳤다. 패왕이다! 패왕이 떴다! 패왕이 왔다! 패왕이다! 이 비명 같은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유방군 전군이 혼비백산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다. 북문, 서문, 남문으로. 그 서슬에 유방도 혼자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도망치는 군사들을 끌어모아야만 했다. 어느 틈엔가 도망치던 군사들이 유방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장렬, 우린 다시 형양성으로 들어가야지. 형양성은 안 됩니다. 패왕이 또 성을 포위해버리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굶어 죽습니다. 그렇다. 무엇보다도 식량이 중요하다. 식량이 있는 대로 가야 한다. 우리는 산으로 가야 합니다. 산으로. 광무산입니다. 거기 오창에 곡물 창고가 있습니다. 모두 듣거라! 광무산으로 가자! 광무산으로 간다! 광무산이다! 항우군에게 쫓기는 수많은 유방군은 사력을 다해 광무산으로 달려 험하지만 그다지 높지 않은 광무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군사들이 산으로 올라오자 장량의 지시에 따라 나무를 베어 방책을 세우고 바위 덩어리로 방호벽을 높이 쌓기 시작했다. 뒤쫓아온 항우와 항우군은 한군을 향해 활을 쏘았으나 미치지 못했다. 항우는 군대를 그 광무산 맞은편 봉우리로 오르게 하고 모두 산 아래로 끌어내려 전멸시킨다고 소리쳤다. 그 소리가 들리는 지척의 거리였다. 우리는 이 광무산에 있는 곡물 창고를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있을 것이다. 패왕아, 이번엔 너희들이 굶어 죽을 차례다. 후방에 우리 한나라 군사와 한군을 지원하는 제후국에게 여기 초군에게 오는 모든 보급로를 철저히 차단하라고 전령을 보낼 것입니다. 자, 이제 항우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출연 항우 이윤연, 유방 김일, 한신 오세용, 장수 최상기, 범증 이상훈, 장량 최정호, 우희 송도영. 해설 박일, 극본 이관석, 음악 이춘화, 기술 강성민, 연출 박건삼, 류철민. SBS 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18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기 마지막 회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